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깊은 밤, 동두천의 낡은 상가 골목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의 의지에 겨우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골목의 한가운데 세월 당구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간판의 불은 절반쯤 나가 깜빡거렸지만 그 불빛 아래로 새어나오는 온기는 골목의 스산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당구장 안은 초크 가루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희미한 담배 냄새가 뒤섞여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녹색 벨벳이 깔린 당구대 위로는 백열등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공들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만이 묵직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 권도진은 카운터에 기대서서 말없이 당구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37의 나이, 평범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의 그는 이 낡은 당구장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고요함 속에는 쉽게 섞일 수 없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손님이 없는 테이블을 닦는 그의 손길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오랜 시간 다져진 규율을 엿보게 했다. 이곳의 주된 손님은 동네 어르신들이었다.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들은 느릿느릿 휴대를 놀리며 소소한 내기를 하거나 훈수를 두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에게 권도진은 말수는 적지만 속 깊고 믿음직한 권 사장이었다. 그가 왜 젊은 나이에 이 낡은 당구장을 지키고 있는지 아는 이는 드물었지만 그가 매일같이 병원으로 향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어르신들은 굳이 묻지 않고 묵묵히 그를 지켜봐 주었다. 도진에게도 이 공간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시간을 벌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어르신 몇 분이 3쿠션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도진은 장부를 정리하며 조용히 그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낡은 유리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당구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3명의 미군이었다. 앞장선 것은 금발을 높게 묶어 올린 백인 여성이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군복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군인 특유의 기운이 흘러나왔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호기심보다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2명의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구의 흑인 남성과 젊어 보이는 백인 남성은 사복 차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풍겼다. 이게 다야? 여기가 당구장이라고. 여군 엘리너 케인 대위가 당구장을 경멸하듯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마치 허름한 창고에라도 들어온 듯한 표정이었다. 뒤따르던 흑인 중사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대위님, 이 동네는 다 이렇습니다. 기대할 게 못 되죠. 도진은 카운터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늘 그랬듯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엘리너는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180cm가 넘는 한국 남자치고는 작지 않은 키였지만 엘리너의 눈에는 하찮아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까딱이며 반말로 명령했다. 어이 주인. 도진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손님. 엘리너는 그 차분한 대답이 오히려 거슬린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원래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작나? 내 부하들 반도 안 되겠는데. 백인 병장 브라이언이 웃으며 거들었다. 미국 기준으로는 평균 이하입니다, 대위님. 마커스도 덧붙였다. 힘이나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들의 노골적인 조롱에 당구장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삼구를 치던 어르신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그들을 힐끔거렸지만 도진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손으로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포켓볼 치실 거면 저쪽입니다. 엘리너는 그의 영어 발음이 유창한 것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다시 비아냥거렸다. 오, 영어는 할 줄 아네. 그럼 말귀는 알아듣겠군. 저 테이블 빨리 닦아. 도지는 아무 말 없이 천을 들고 포켓볼 테이블로 향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능숙하게 테이블을 닦고 공을 정리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엘리너는 부하들에게 보란듯이 말했다. 봐. 한국 남자들은 순종적이라니까. 시키면 뭐든지 다 해. 부하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당구장을 채웠다. 참다 못한 어르신 한 분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저게 손님인가 양아치들이지. 도지는 어르신을 향해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눈짓을 보냈다. 어르신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찼다. 엘리너 일행은 포켓볼 게임을 시작했다. 그녀의 실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샷 하나하나에 과시욕이 가득했다. 공을 하나 넣을 때마다 소리를 질렀고 마치 하인을 부리듯 도진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했다. 콜라, 잿더리, 초크. 도진은 묵묵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감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 모습이 엘리너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겼다. 그녀는 상대를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부류의 인간이었고 도진의 무반응은 그녀에게 정복되지 않은 영토처럼 느껴졌다. 1시간쯤 지났을까 포켓볼에 흥미를 잃은 엘리너의 시선이 3구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어르신들이 조용히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한 어르신이 신중하게 큐대를 뻗어 공을 쳤다. 하얀 공은 쿠션을 3번 정확히 맞고 돌아와 노란 공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예술 같은 궤적이었다. 엘리너는 그 모습을 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이게 대체 뭐야?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지루해서 잠이 올 지경이네. 그녀의 무례한 말에 어르신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게임을 하던 어르신이 돌아보며 점잖게 타일렀다. 아가씨, 이게 진짜 당구라는 거요. 힘만 쓰는 포켓볼은 애들 장난이고. 엘리너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요? 애들 장난? 어르신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렇지. 당신네 미국 사람들은 머리 쓰는 3구는 못 치잖아. 실력이 없으니까. 백인 병장 브라이언이 발끈해서 나섰다. 할아버지,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찰나 도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손님들 3구는 규칙이 좀 복잡해서 어려우실 겁니다. 상황을 중재하려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엘리너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다. 뭐? 내가 못 칠 것 같아? 그녀는 어르신의 손에서 큐대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자세를 잡고 공을 향해 냅다 큐를 휘둘렀다. 하지만 공은 쿠션 한 번을 맞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다 멈췄다. 뭐야 이거?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그녀는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공은 번번이 쿠션 2개를 넘기지 못하거나 목표공에 닿지도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숨소리도 거칠어졌다. 어르신이 조용히 한마디 했다. 그러게 실력 없으면 포켓볼이나 치라니까. 그 말이 결정타였다. 이성을 잃은 엘리너는 손에 들고 있던 빨간 공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단단한 당구공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당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딴 게 당구라고. 엘리너가 악을 썼다. 어르신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버릇없기는. 그 순간 도진이 움직였다. 그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공을 주워들고 엘리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지금까지의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손님, 공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 엘리너는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도진의 눈빛에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오만함을 되찾고 그를 노려보았다. 뭐야?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흑인 중사 마커스가 그녀를 엄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사장, 우리 대위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도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어르신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손님들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엘리너는 기가 차다는 듯 웃었다. 사과? 내가? 웃기지 마. 너 397줄은 알아? 당구장 주인이면서.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으로 엘리너를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서 엘리너는 순간 차가운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함이었다. 균열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오만함의 성벽에 권도진이라는 조용한 남자가 아주 작은 금을 내고 있었다. 좋아. 그럼 증명해봐. 내가 3구를 칠 줄 안다는 걸. 엘리너는 조롱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도진을 도발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고작 당구장 주인 하나쯤은 말 몇 마디와 약간의 위압감으로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빗나갔다. 도진은 손에 들고 있던 빨간 공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벽에 기대어 있던 자신의 큐대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당구장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큐대를 잡는 그의 손놀림, 자세,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랐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기운이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큐대를 잡는 그의 자세는 교본 그 자체였다. 완벽한 수평, 흔들림 없는 그립, 그리고 공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고정되어 있었다. 어깨와 팔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 모든 동작이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뭐야, 폼은 그럴싸하게 잡네. 엘리너가 비웃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마커스와 브라이언 역시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들의 눈은 도진의 움직임에서 떼지 못하고 있었다. 도진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손님, 3구 한 게임 하시겠습니까? 엘리너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었다. 뭐? 당구장 주인이 감히 손님한테 도전을 해? 마커스가 끼어들었다. 대위님, 이건 명백한 무례입니다. 이 자식, 겁대가리를 상실했군요. 하지만 엘리너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재밌는데? 좋아하지. 옆에서 지켜보던 어르신 한 분이 안타까운 마음에 도진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권 사장, 저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괜히 엮이지 말게. 도진은 어르신을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엘리너는 도진을 빤히 쳐다보며 더욱 자극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걸친 채 말했다. 그냥 하면 재미없지. 내기할까?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즐기며 폭탄 같은 말을 내뱉었다. 내가 이기면. 아니, 내가 이기면 내가 임신해 줄게. 순간 당구장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어르신들의 굳어진 얼굴, 도진의 미동 없는 표정, 그리고 그 정적을 깨는 엘리너 부하들의 폭발적인 웃음소리. 대위님, 한국 남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브라이언이 배를 잡고 웃었다. 맞습니다. 키도 작고 힘도 없는데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마커스가 거들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런 버릇없는 것들. 저게 군인이라고. 도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엘리너는 그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더 크게 웃었다. 왜 무서워?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거잖아. 너희 한국 남자들은 이런 재미없는 삼구나 치면서 인생 낭비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녀는 도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그 경멸적인 손길에도 도진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10점 내기로 하시죠. 제가 지면 오늘 당구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엘리너는 손뼉을 쳤다. 오케이. 거래 성사. 부하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어르신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이미 게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게임은 엘리너의 선공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샷을 날렸지만 공은 쿠션 한 번을 맞고 그대로 멈춰 섰다. 젠장. 그녀는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 역시 실패였다. 공은 번번이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초조함이 번져갔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숨은 점점 가빠졌다. 15분이 지났을 때 그녀는 단 한 점도 얻지 못한 채 완전히 지쳐 있었다. 부하들도 어느새 조용해져 있었다. 마침내 도진의 차례가 왔다. 그는 조용히 테이블 앞으로 걸어 나갔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부드럽게 큐대를 밀어냈다. 딱!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얀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쿠션, 두 번째 쿠션, 세 번째 쿠션을 정확한 각도로 맞고 돌아온 공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목표공에 부드럽게 닿았다. 점수판에 1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혔다. 어르신들의 입에서 나직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도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세를 바꾸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은 채 다음 샷을 준비했다. 두 번째 샷, 세 번째 샷. 마치 기계처럼 정확한 샷이 이어졌다. 공은 매번 살아있는 생물처럼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면서도 결국에는 정해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수만 번의 반복으로 몸에 새겨진 감각이자 공의 길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통찰력이었다. 엘리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입은 벌어졌고 푸른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부하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다. 마커스가 간신히 중얼거렸다. 이게 대체 10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점수판의 숫자는 10을 가리키고 있었다. 원 턴킬.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단 한 번의 기회에 10점을 모두 획득한 것이었다. 당구장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어르신들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도진은 큐대를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다. 게임 끝났습니다, 손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전히 차분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엘리너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뭐야 이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르신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이제 봤나?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요. 우리 권 사장은 이 동네에서 당구로 당할 사람이 없어. 다른 어르신도 거들었다. 그러게 포켓볼이 애들 장난이라니까. 삼구가 진짜 당구지. 엘리너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구겨 꺼내더니 바닥에 던져버렸다. 여기. 돈이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도진은 조용히 허리를 숙여 돈을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엘리너는 돌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녀는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당구장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며 불타는 눈으로 도진을 노려보았다. 다음엔
다음엔 진짜 실력으로 붙지. 그녀의 눈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존심과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문이 쾅 닫히고 당구장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천을 들고 당구대를 닦기 시작했다. 마치 고요한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정리하듯 그의 손길은 침착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희미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날 밤 부대로 돌아간 엘리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내내 당구장 주인의 무표정한 얼굴과 기계처럼 완벽했던 샷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자식 뭔가 이상해. 평범한 당구장 주인이 아니야. 단순한 당구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경지였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기묘한 평온함, 어떤 모욕과 도발에도 흔들림 없던 그 침착함은 엘리너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사람을 꿰뚫어 보고 통제하는 데 익숙했지만 권도진이라는 남자는 두꺼운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그 속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반드시 그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오늘 당한 굴욕을 몇 배로 갚아주어야 했다. 엘리너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그날 저녁 당구장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다. 술기운이 역력한 엘리너와 그녀의 부하들이었다. 손에는 맥주병까지 들려 있었다. 사장, 우리 또 왔어. 엘리너가 큰 소리로 외치자 당구장 안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도지는 카운터에서 일어나 묵묵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엘리너 일행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와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도진이 조용히 말했다. 손님, 외부 음식은 반입이 안 됩니다. 엘리너는 비웃었다. 시끄러워. 우리 미군 부대 덕분에 먹고 사는 주제에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마커스는 휴대를 집어들고 당구대 표면을 쿵쿵 내리치기 시작했다. 사장, 게임하자고. 지난번엔 운이 좋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당구대 위 녹색 벨벳이 미세하게 상처를 입었다. 도진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손님, 당구대가 상합니다. 그만하시죠. 그때 한쪽에서 당구를 치던 한국인 손님 한 명이 참다 못해 도진에게 말했다. 사장님, 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게임을 못하겠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너 일행에게 다가갔다. 손님들,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시니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백인 병장 브라이언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한국인 손님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뭐? 불편하다고? 그리곤 다짜고짜 손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손님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그만 당구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손님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당구장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권도진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 그를 감싸고 있던 평온함의 막이 깨지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드러났다. 그는 소리 없이 그러나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브라이언에게 다가갔다. 브라이언이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도진의 손이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취약한 급소, 그곳을 파고든 손가락이 가볍게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그의 팔은 등 뒤로 꺾였다. 모든 것이 3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으악! 놓으라고. 브라이언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도진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다.
브라이언은 조금만 저항하려 해도 어깨 관절이 뽑혀 나갈 듯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놀라운 것은 그런 격렬한 동작을 하고서도 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숨소리 하나 거칠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자식이. 흑인 중사 마커스가 주먹을 쥐고 도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브라이언을 제압한 채로 다른 쪽 발을 들어 옆에 있던 의자를 가볍게 툭 찼다. 의자는 공중에서 부드럽게 회전하더니 마커스의 발 바로 앞에 탁 소리를 내며 정확하게 떨어졌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거리 조절이었다. 마커스는 그 기묘한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칫했다. 도진이 나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다. 손님, 여기서 더 움직이면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엘리너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알던 당구장 주인이 아니었다. 저것은 길거리 싸움꾼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수만 번의 훈련을 통해 몸에 새겨진 오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엘리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려 나왔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도지는 브라이언을 놓아주며 말했다. 나가주십시오. 브라이언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손목을 부여잡고 비틀거렸다. 마커스는 여전히 의자 앞에 멈춰 서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엘리너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간신히 명령했다. 가자. 세 사람은 황급히 당구장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도지는 곧바로 다친 손님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그는 구급 상자를 가져와 능숙하게 손님의 상처를 응급 처치했다. 지혈하고 소독하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수없이 해본 것처럼 자연스럽고 정확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도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때 옆 치킨집 문이 열리며 주인 김철민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그는 도진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 야, 권도진. 아직 그 실력 안 죽었네. 도진이 고개를 숙였다. 형님,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김철민이 혀를 차며 말했다. 괜찮기는. 근데 저 미군 놈들 저 여자의 눈빛 보니까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너 진작 말했어야지.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덤볐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도지는 대답 대신 묵묵히 흩어진 당구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철민은 그런 그를 보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부대로 돌아온 엘리너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가 컴퓨터를 켰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 등급을 이용해 한국인 신원 조회 시스템에 접속했다. 권도진.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예상 밖의 메시지였다. 접근 권한이 제한된 정보입니다. 뭐? 정보가 막혀 있다고. 엘리너는 눈을 비볐다. 일반인의 정보가 군사 시스템에서 막혀 있다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군 관련 중요 인물이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이라는 뜻이었다. 마커스가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그자의 제압 기술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엘리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분명 군 출신일 거야. 그런데 왜 정보가 막혀 있는 거지? 그녀는 창밖 어둠 속 당구장이 있을 법한 방향을 응시했다. 가면 뒤에 가려진 그의 진짜 얼굴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다. 수치심과 분노는 어느새 집요한 호기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권도진의 가면을 벗겨내고야 말겠다고. 그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오만했던 여군 대위의 집착은 이제 막 위험한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엘리너의 집요함은 분노를 먹고 자라나는 독버섯과 같았다. 신원 조회가 막혀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오만함에 상처를 입혔고 권도진이라는 존재 자체를 반드시 넘어야 할 벽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패배를 모르는 군인이었다. 정보가 막혀 있다면 직접 캐내면 그만이었다. 벽이 가로막으면 부수고 나아가면 될 일이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동두천을 감싸고 있을 때 엘리너는 부하인 마커스와 브라이언을 대동하고 당구장 근처 골목에 군용 지프를 세웠다. 차 안의 공기는 냉랭했고 세 사람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대위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고작 당구장 주인 하나 때문에. 브라이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옅은 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날의 충격은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은 공포를 새겨 넣었다. 엘리너는 고성능 쌍안경으로 당구장 입구를 주시하며 차갑게 대꾸했다. 고작 당구장 주인이 아니라는 건 내가 더 잘 알 텐데, 브라이언. 입 다물고 지켜보기나 해. 마커스는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엘리너의 옆모습을 살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엘리너의 승부욕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승부욕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새벽 5시 10분. 약속이라도 한 듯 당구장 문이 열리고 권도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차림은 간결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기능성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 낡은 러닝화. 그는 익숙하게 골목 어귀에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불필요한 동작 없이 유연하고 절도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몸에 각인된 의식을 치르는 듯 했다. 스트레칭을 마친 그가 달리기 시작했다. 따라가. 조용히. 엘리너가 나지기 명령했다. 지프는 소리 없이 시동을 걸고 그의 뒤를 따랐다. 도지는 강변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의 달리는 속도는 예사롭지 않았다. 일반적인 조깅 수준이 아니었다. 일정한 페이스,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의 호흡이었다. 쌍안경으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달리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마커스가 손목시계의 스톱워치를 눌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10분, 20분, 30분. 도진의 속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강변에 찬 공기를 가르며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듯 했다. 40분이 지났을 때 그가 마침내 멈춰 섰다. 강변 10km 코스를 완주한 것이었다. 세상에. 브라이언이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10km를 40분에 주파했다고. 저건 선수급 기록이잖아. 마커스의 표정도 굳어 있었다. 그는 엘리너를 향해 보고했다. 대위님, 저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군대식 구보 페이스입니다. 그것도 최상위권의 체력을 가진 자들만 유지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엘리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쌍안경에 고정된 채 가볍게 숨을 고르는 도진의 모습을 쫓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김이 피어올랐지만 지친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예상과 달리 도진은 당구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근처의 허름한 헬스장으로 향했다. 엘리너 일행은 차에서 내려 헬스장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을 몰래 지켜봤다. 헬스장 안 도지는 곧장 프리웨이트 존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벤치프레스도 스쿼트랙도 아닌 데드리프트 바로 걸어갔다. 묵직한 원판들을 하나씩 바에 끼우기 시작했다. 양쪽에 각각 80kg씩 총 160kg의 바 무게까지 더하면 180kg에 육박하는 무게였다. 미쳤군. 저걸 들겠다고.
브라이언이 비웃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도지는 별다른 준비 자세도 없이 발을 잡더니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자세로 거대한 무게를 들어 올렸다. 허리는 곧게 펴졌고 등 근육은 단단한 갑옷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는 가볍게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5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발을 내려놓았다. 헬스장 바닥이 쿵 하고 울렸다. 주변에서 운동하던 사람들 몇몇이 경이로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엘리너의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 저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신체의 모든 근육을 통제하고 폭발시키는 고도로 훈련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파워였다. 마커스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대위님, 저 정도 근력이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저것은 인간 병기의 수준이었다. 도진의 운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풀업 바로 이동해 단 한 번의 반동도 없이 30개의 턱걸이를 완벽한 자세로 해냈다. 그의 등 근육은 마치 코브라가 머리를 펼치듯 넓게 펼쳐졌다가 수축했다. 엘리너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평범한 군 출신이 아니었다. 저 정도의 신체 능력은 오직 한 곳에서만 요구된다. 바로 특수부대였다. 운동을 마친 도지는 헬스장을 나와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전우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군인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다. 엘리너 일행은 식당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봤다. 도진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 있던 한국군 부사관 몇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충성, 강상사님 오셨습니까? 그들은 마치 전설적인 선배라도 만난 듯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한 명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도지는 그들의 인사를 담담하게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강상사. 엘리너는 그 호칭을 되뇌었다. 부사관 중에서도 고참에게 붙는 계급. 그리고 저 절대적인 존경과 경외감.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의 체력, 그의 격투 기술, 그리고 그를 둘러싼 군인들의 반응. 모든 것이 그가 한국군 특수부대 출신의 베테랑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왜 그런 인물이 이런 시골 동네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은 풀리는 동시에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엘리너는 차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처음의 분노와 수치심은 이제 서늘한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미지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자 동시에 그 정체를 파헤치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욕망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의 일과를 엿보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림자를 더욱 짙고 거대하게 만들 뿐이었다. 권도진에 대한 조사는 엘리너를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끌어들였다. 새벽의 강인한 전사의 모습은 그가 특수부대 출신일 것이라는 심증을 굳혔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의 현재를 설명할 수 없었다. 엘리너는 그의 일과를 온전히 파악하기로 마음먹고 감시를 계속 이어갔다. 오후가 되자 도지는 당구장 문을 잠시 닫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의 목적지는 시내의 종합병원이었다. 엘리너 일행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의 뒤를 따랐다. 도지는 병원 로비에서 익숙하게 휠체어를 가져왔다. 잠시 후 병실에서 나온 70대 노모를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태웠다. 어머니를 대하는 그의 모습은 새벽에 강변을 달리던 전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따뜻했다. 앙상한 어머니의 어깨를 담요로 감싸주는 그의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섬세했다. 어머니, 바람 쐬니까 좀 어떠세요? 춥지는 않으시고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아들 덕분에 살지. 내가 고생이 많다.
엘리너는 차 안에서 쌍안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자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깊은 유대감과 애정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병원 정원을 산책하는 도진의 뒷모습. 그것은 200kg의 바벨을 들어 올리던 강인한 등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아들의 외로운 등이었다. 브라이언이 조용히 말했다. 대위님, 저 모습을 보니 우리가 괴롭혔던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엘리너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닥쳐.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당구장에서 보았던 냉정한 모습, 브라이언을 단숨에 제압하던 차가운 모습, 새벽의 강인한 훈련 모습, 그리고 지금 눈앞에 지극한 효자의 모습. 어느 것이 그의 진짜 얼굴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강함과 부드러움, 파괴적인 힘과 헌신적인 사랑. 그 극단적인 모습들이 권도진이라는 한 인간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엘리너의 감시는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당구장 문을 잠그려던 도진의 귀에 어두운 골목 안쪽에서 희미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겁에 질린 여자의 목소리였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골목 안쪽에서는 술에 취한 남자 둘이 젊은 여성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있었다. 여성은 당구장에 가끔 들르던 근처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다. 이 아가씨 예쁘게 생겼네. 오빠들이랑 같이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취객 하나가 여성의 팔을 잡아 끌었고 다른 하나는 퇴로를 막아서며 희죽거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님들 그만하시죠. 취객들이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권도진이 소리 없이 그들 뒤에 서 있었다. 뭐야, 이 새끼는? 꺼져. 취객 하나가 주먹을 휘두르며 도진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을 엘리너는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광경은 현실이 아닌 잘 짜인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날아오는 주먹을 도진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번개처럼 빠른 손놀림으로 상대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몸을 회전시키는 동시에 상대의 팔꿈치 관절을 꺾어버렸다. 뚜둑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취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완벽한 관절기였다. 3초도 걸리지 않았다. 뒤에 있던 다른 취객이 놀라 뒤에서 덤벼들었다. 도진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소리와 공기의 흐름만으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한 듯 팔꿈치를 그대로 뒤로 날렸다. 그의 팔꿈치는 망치처럼 정확하게 뒤따르던 취객의 명치를 가격했다. 컥! 취객은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단 10초.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도진은 숨 한 번 거칠게 쉬지 않았다. 그는 겁에 질린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안 도진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모든 과정이 침착하고 냉정했으며 마치 수없이 반복해온 일처럼 익숙해 보였다. 골목 입구 차 안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엘리너와 그녀의 부하들은 말을 잃었다. 브라이언은 공포에 질려 창백했고 마커스는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CQC. 저건 CQC 시루즈 쿼터즈 캄벳입니다. 뭐라고? 엘리너가 되물었다. 근접 전투 기술입니다, 대위님. 미군 특수부대에서도 최정예 요원들에게만 가르치는 최상위 격투술입니다. 한국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정도 수준이라면. 마커스는 말을 삼켰다. 저 정도 수준이라면 실전에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경찰 2명은 바닥에 쓰러진 취객들보다 먼저 도진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강 사장님, 또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별일 아닙니다. 이분들 연행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경찰과의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또 수고했다는 말의 의미는 명백했다. 그가 이 골목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경찰이 취객들을 연행해 가고 여성이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도진은 당구장으로 돌아갔다. 엘리너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위님, 저 사람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보통 군 출신이 아닙니다. 저건 전설급에서나 볼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때 옆 치킨집 사장 김철민이 나와 도진에게 다가갔다. 엘리너는 차에 소형 마이크를 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권도진, 너 괜찮냐? 옛날 실력 안 죽었네. 3초 만에 둘을 제압하는 걸 봤다. 도진이 희미하게 웃었다. 형님도 참. 김철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야, 근데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내 실력이면 이런 구석에 처박혀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라지만. 그들의 대화는 엘리너의 머릿속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워 넣었다. 특수부대 출신의 전설적인 군인.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살아가는 남자. 그가 가진 2개의 얼굴. 하나는 적을 무자비하게 제압하는 전사의 얼굴이었고 다른 하나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들의 얼굴이었다. 엘리너는 혼란스러웠다. 그를 파괴하고 싶었던 처음의 감정은 어느새 길을 잃고 그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기묘한 연민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요한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다. 권도진의 실체를 파고들수록 엘리너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단순한 강자가 아니었다. 그의 강함에는 그만의 이유와 서사가 있었고 그 서사는 엘리너가 가진 오만함의 잣대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방향을 잃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타고난 승부욕이 이대로 물러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 그의 기술과 신체 능력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전장을 바꿔야 했다. 그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어둠의 골목이나 낡은 당구장이 아닌 모든 것이 공개되고 모든 규칙이 자신에게 유리한 곳으로 그를 끌어내야 했다. 바로 자신의 홈그라운드, 미군 부대였다. 다음 날 오후 엘리너는 다시 당구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부하들도 술 기운도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고 완벽하게 제정신이었다. 깔끔한 사복 차림의 그녀에게서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잘 벼려진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도진은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엘리너의 등장에 그는 고개를 들어 묵묵히 그녀를 바라볼 뿐 별다른 인사는 건네지 않았다. 당구장 안에는 삼구를 치던 어르신 몇 분의 기침소리와 당구공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엘리너는 똑바로 카운터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도진의 눈앞에 탁 소리가 나게 던져놓았다. 그것은 결투장이었다. 사장, 내일 우리 부대에서 행사가 있어. 한미 친선 체육대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도진은 초대장을 내려다볼 뿐 말이 없었다. 엘리너는 비웃음을 머금고 말을 이었다.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도 오시는 큰 행사야.
당신 같은 동네 당구장 사장도 한번 와서 구경해봐. 진짜 군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당신이 상대했던 길거리 취객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의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그의 현재를 비웃으며 자존심을 긁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도지는 시선을 들어 엘리너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만 내일은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해서 참석하기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거절이었다. 엘리너는 그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잔인한 비수를 꺼내들었다. 어머니? 아, 그 병원에 계신다는 분 말이지. 엘리너는 일부러 더 크게 당구장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고작 이런 데서 당구장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알고는 계시나?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냈더니 은퇴해서는 이런 구석에 처박혀서 꽤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순간 당구장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휴대를 잡고 있던 어르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참다 못한 어르신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이봐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잖아. 하지만 엘리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권도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분노하거나 혹은 무너지기를. 권도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무표정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한 텅 빈 얼굴이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안개가 낀 새벽의 호수처럼 고요해졌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음을 엘리노는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버텼다. 특수부대 시절의 명예도 전우들의 존경도 뒤로 한 채 그는 묵묵히 당구대를 닦으며 병원비를 벌었다. 어머니는 그의 삶의 이유이자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이었다. 엘리너는 선을 넘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도진이 천천히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길에는 분노의 떨림 대신 차가운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엘리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지만 당구장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엘리너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가 원했던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참석 통보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야수가 마침내 우리 문을 열고 나오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엘리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좋아. 내일 오전 10시까지 부대 정문으로 와. 그녀는 일부러 더 당당하게 돌아서서 당구장을 나갔다. 하지만 문을 닫고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일까? 아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일까? 승리의 예감보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당구장 안에 남은 도지는 묵묵히 서 있었다. 어르신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두운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응시할 뿐이었다. 유리창에는 허름한 당구장 주인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너머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다른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 수많은 훈장을 가슴에 달고 부하들 앞에서 서리빨 같은 기세로 서 있던 특전사의 강상사. 그는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아니, 잊은 척 묻어두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조용히 마주하고 있었다. 결투장은 던져졌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미군 부대 안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였고 연병장에는 양국의 장병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초청된 지역 인사들로 북적였다. 군악대의 경쾌한 연주와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바비큐 연기가 어우러져 평화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엘리너는 단상 근처에 마련된 장교석에 앉아 있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은 그녀의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초조함으로 들끓었다. 그녀는 연신 연병장 입구를 힐끔거렸다. 과연 그가 올까? 오만한 도발에 넘어가 이 사자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올까? 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까?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과 시나리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대위님, 정말 그자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라이언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어젯밤 엘리너의 계획을 전해 듣고는 겁에 질려 있었다. 권도진이라는 남자가 가진 정체불명의 힘은 그의 뇌리에 깊은 공포를 새겼다. 오게 될 거야. 내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으니까. 엘리너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마커스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군중을 살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회의감이 깃들어 있었다. 기념식이 시작될 무렵인 오전 9시 50분.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권도진은 연병장 입구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 조용하고 평범해서 오히려 주변의 화려한 군중과 이질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는 군복도 정장도 아닌 깨끗하게 다린 흰 셔츠에 짙은 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저 동네 마실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편안하고 소박한 차림이었다. 그 모습에 엘리너는 속으로 비웃었다. 꼴 좀 보게. 저런 차림으로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 그녀의 부하들 역시 낄낄거리며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도지는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으며 지정된 외부인 관중석으로 향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는 그저 고요히 앉아 단상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 아래 자신의 역할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이름 없는 배우처럼. 기념식이 시작되고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양국 국가 연주 부대장들의 기념사, 그리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한미 우호 유공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다음은 지난 합동훈련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늠름한 제복 차림의 한국군 장교 몇 명이 단상을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을 선도하던 계급장이 번쩍이는 한 중령이 입장하던 도중 문득 관중석의 한 지점에서 시선이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대열을 이탈해 망설임 없이 관중석으로 향했다. 연병장 안의 모든 시선이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그 중령에게로 쏠렸다. 엘리너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중령은 성큼성큼 걸어가 청바지 차림의 한 남자 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강상사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간 연병장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상사님? 중령이, 그것도 일개 부사관도 아닌 지휘관급 장교가 민간인처럼 보이는 남자에게 극도의 존경을 담아 경례를 하는 초유의 사태. 뒤따르던 다른 한국군 장교들 역시 그 남자를 발견하고는 일제히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경례를 했다. 충성, 상사님. 여러 목소리가 겹쳐지며 만들어낸 기묘한 화음이 정적을 갈랐다. 엘리너의 눈이 터질 듯 커졌다. 입이 벌어졌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마커스는 낮은 목소리로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맙소사. 적의 대체.
브라이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단상 위의 사회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황급히 원고를 뒤적이더니 무전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든 스피커가 그의 목소리를 거대하게 증폭시켜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제7공수특전여단 천마부대의 살아있는 전설. 권도진 전 상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도진. 그의 진짜 이름이 공개된 순간 연병장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떴다. 십수년은 젊어 보이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서리빨 같은 눈빛을 한 군인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훈장과 기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권도진 전 상사님은 재임 시절 3차례의 해외 파병을 완수하셨으며 특히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의 수석 교관을 역임하시며 양국 군의 전투력 증강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그의 훈장들이 하나씩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국가의 혁혁한 공을 세운 군인에게만 수여된다는 화랑무공훈장, 그 외 수많은 표창장과 감사장들. 그의 군 생활이 얼마나 치열하고 위대했는지를 증명하는 기록들이었다. 엘리너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특전사 70수여단, 파병 3회, 연합훈련 수석 교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자신이 당구장에서 무시하고 조롱했던 남자. 임신의 줄개 따위의 말로 희롱했던 남자. 약해 빠진 한국 남자라고 비웃었던 그 남자가 바로 저 스크린 속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때 단상에 앉아있던 미군 부대 사령관 윌리엄스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망설임 없이 도진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메스터 사전특 환. 이츠 비너 롱타임. 2003년 합동훈련 때 뵙고 처음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당신이 우리 대원들을 훈련시켰던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정말 지독했다고들 하더군요.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악수를 받으며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다. 이츠엔 아너 투시 유에그에이아이엔 커널. 과찬이십니다. 엘리너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매일같이 보고하고 경례하는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저 평범해 보이던 당구장 주인에게 존경을 표하며 대화하고 있었다. 아니, 대등한 것이 아니었다. 대령의 태도에는 존경심을 넘어선 경외심마저 묻어 있었다. 자신이 그를 모욕하기 위해 판 무대. 그 무대 위에서 그는 가장 화려하게 자신의 전설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엘리너는 깨달았다. 자신은 그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스스로를 처형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잠식해버렸다. 기념식이 끝나고 행사의 분위기는 시범 훈련을 위해 한껏 고조되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특전사의 근접 전투 시범이 있겠습니다. 현역 최고의 교관 5분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다부진 체격의 특전사 교관 5명이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과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팽팽한 기세가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거쳤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벼려진 무기처럼 보였다. 그리고 오늘 이 시범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사회자가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관중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 바로 이분들의 영원한 스승이자 살아있는 전설,
권도진 전 상사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관중석의 권도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주변의 기대에 찬 눈빛과 옛 전우들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나가는 순간 그의 주변 공기가 변했다. 지금까지의 조용하고 느긋한 당구장 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등이 꼿꼿하게 펴지고 어깨는 단단하게 벌어졌으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 고정되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단단했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최정예 군인의 걸음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갑옷을 다시 꺼내 입은 것처럼 그의 몸에서는 서늘하고 위압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엘리너는 숨을 죽였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도지는 5명의 현역 교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중앙에 섰다. 사회자가 훈련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부터 보실 시범은 실전 상황을 가정한 5대1 다중 제압 훈련입니다. 어떤 무기나 장비도 없이 오직 자신의 몸만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특전사의 진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삑!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울리고 훈련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체격이 가장 좋은 교관 하나가 기합 소리와 함께 정면에서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다. 관중석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는 대신 마치 그 궤적을 미리 읽고 있었다는 듯 번개처럼 빠른 손놀림으로 상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한번 부드럽게 돌리는 동시에 상대의 체중을 역이용해 그대로 바닥으로 눌러버렸다. 교관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연병장 바닥에 제압당했다. 3초도 걸리지 않은 일이었다. 그 순간 2번째 교관이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접근해 목을 노렸다. 그러나 도지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팔꿈치를 뒤로 빼내는 것만으로 정확하게 상대의 공격을 막아냈다. 동시에 몸을 반바퀴 회전시키며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러운 동작으로 교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3번째, 4번째, 5번째 교관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다. 하지만 도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정교해졌다. 그는 한 명의 팔을 잡아 다른 한 명에게 방패처럼 밀어붙여 충돌시켰고 그로 인해 생긴 아주 짧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남은 한 명의 복부에 정확한 장타를 꽂아 넣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하나의 예술 혹은 포식자의 사냥과도 같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망설임도 없었다. 모든 것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상대의 힘과 속도를 역이용하고 신체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여러 명의 움직임을 동시에 읽고 예측하는 그의 능력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것처럼 보였다. 1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연병장 중앙에는 권도진만이 우뚝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대한민국 최강이라 불리는 현역 교관 5명이 모두 쓰러져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정작 그 모든 것을 해낸 도지는 수만 번 거칠게 쉬지 않고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정적은 이내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로 바뀌었다. 한국군 장교들은 물론 시범을 지켜보던 미군 장병들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경이로운 눈으로 박수를 보냈다. 언벌리버벌. 대단하다. 저게 가능한 움직임인가? 엘리너는 입술을 깨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얼굴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압도적인 실력 앞에 그녀가 가졌던 모든 자존심과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조롱했던 모든 순간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심장을 찔렀다. 임신해 줄게. 한국 남자는 작고 약하다. 당구장이나 하면서 인생 낭비한다. 그 모든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소로운 것이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시범이 끝나고 도진이 조용히 퇴장하려 할 때였다. 단상에 있던 한국군 장성, 백 장군이 그에게 다가왔다. 권 상사 오랜만이군. 여전히 실력은 녹슬지 않았어.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막걸리나 한잔하고 가게. 도진은 깍듯하게 경례를 붙이며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 병원에 가봐야 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래, 자네 효심은 여전하구만.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리게. 도진은 다시 한번 경례를 붙이고 환호하는 군중을 뒤로 한 채 묵묵히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다. 엘리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전설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찬사를 받다가도 단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병든 어머니에게로 향하는 아들의 모습. 그의 진정한 강함은 무술 실력이 아니라 바로 저 변치 않는 헌신과 책임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한 수치심과 함께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존경심이 뜨겁게 밀려왔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마커스가 조용히 물었다. 대위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그를 보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주차장을 향해,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향해, 그리고 한 남자의 진정한 강함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반드시 사과해야 했다. 연병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주차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엘리너는 낯선 군화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위를 달렸다. 평소라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을 그녀의 자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지금 그녀를 달리게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체력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도진이 막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드는 순간 엘리너가 헐떡이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 그녀의 목소리는 격한 호흡과 감정이 뒤섞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진은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다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는 당구장의 그 고요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숨을 고르기를 기다려 주었다. 주차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행사의 음악 소리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엘리너는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입술을 몇 번이고 달싹였지만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라도 걸린 듯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연설하고 부하들을 호령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이 조용한 남자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도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엘리너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제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만행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외모를 비하하고 그의 나라를 조롱하고 그의 직업을 무시하고 그리고 감히 그의 어머니까지 입에 올렸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오만한 죄악이었는지를 깨닫자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제가 한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때 도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괜찮습니다. 엘리너는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괜찮다니요?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끔찍한 짓을 했는데. 도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손님은 손님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질책보다도 엘리너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소리치듯 말했다. 저는 손님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임신해준다고, 작고 약하다고, 인생 낭비한다고, 어떻게 제가 그런 끔찍한 말들을. 도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대위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엘리너는 손을 내리고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는 거죠? 저였다면 당장 제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도진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아니에요. 엘리너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지나간 일로 치부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3번이나 파병을 다녀오셨고 우리 미군까지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존경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런 위대한 분이 오직 어머니를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고 당구장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도진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다. 대위님, 이제 정말 그만하십시오. 이제 아셨으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엘리너는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한 바다와 같았다. 그 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듯한 깊은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제가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도진은 어깨에서 손을 거두며 말했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제발요. 뭐라도 해야 제 마음이. 엘리너는 다급하게 매달렸다. 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차마 예상치 못했던 제안을 건넸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어머니께 문병이라도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엘리너는 눈을 크게 떴다. 네, 제가.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서 외국인 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아마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그 말에 엘리너는 또다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자신을 그렇게 모욕하고 어머니까지 욕되게 했던 여자에게 어머니를 소개해주겠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이의 관용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과를 받는 것을 넘어 그녀에게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있었다. 네,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반복했다. 도진은 택시를 잡으며 말했다. 내일 오후 2시에 병원으로 오십시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엘리너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뒤늦게 도착한 마커스와 브라이언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엘리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씻어내고 한 인간의 위대함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다. 자존심의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이시가 되기 10분 전 엘리너는 병원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소박하지만 정성껏 고른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군복도 화려한 사복도 아닌 평범한 니트와 청바지 차림의 그녀는 부대의 당당한 대위가 아닌 실수를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러 온 한 명의 평범한 인간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손바닥은 긴장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통과해야만 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권도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제와 같은 평온한 얼굴로 그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셨습니까? 이건 어머님께 드릴 거예요. 엘리너는 서툰 동작으로 꽃다발을 내밀었다. 도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앞장섰다. 이쪽입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내내 엘리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독약 냄새와 오가는 사람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긴장감을 더욱 옥죄는 것 같았다. 마침내 도진이 한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가 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던 작고 깡마른 노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엘리너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어설프게 배운 한국말로 또박또박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니는 낯선 외국인의 등장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주름진 눈가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어머나, 우리 아들한테 예쁜 외국인 친구가 다 있었네. 엘리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꽃다발을 드렸다. 어머니는 소녀처럼 기뻐하며 꽃향기를 맡았다.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예쁘다. 도진이 옆에서 통역을 도왔다. 1시간 남짓 엘리너는 병실에 머물렀다. 어머니는 엘리너에게 도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난히 과묵했지만 속정이 깊었던 아이, 군대 간다고 했을 때 며칠 밤낮을 울며 걱정했던 이야기, 먼 타국으로 파병을 떠났을 때 매일같이 신에게 아들의 무사 귀환을 빌었던 이야기.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엘리너는 진심으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 전설적인 군인의 역사가 아닌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권도진의 삶을 보았다. 그녀는 비로소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병실을 나온 후 엘리너가 도진에게 말했다.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엘리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또 와도 괜찮을까요? 도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그날 이후 엘리너의 삶에는 새로운 일과가 추가되었다.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을 찾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속죄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머니 역시 엘리너를 친딸처럼 여기며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발길은 당구장으로도 향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손님이 아니었다. 도우미의 역할이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고 손님들에게 음료를 가져다 주었다.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그녀를 경계했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다가서는 것을 느끼고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어느 날 엘리너는 어르신 한 분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할아버지, 저도 삼구당구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가 경멸했던 느리고 지루하다던 바로 그 삼구당구였다. 어르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허허 웃으며 큐대를 건넸다.
이고 우리 손녀딸 한번 가르쳐 줘 볼까? 자, 큐대는 이렇게 잡는 것이요. 엘리너는 진지한 표정으로 어르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삐걱거리는 자세와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공. 그녀의 모습은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까지 다가와 훈수를 두며 즐거워했다. 아이고, 팔에 힘이 너무 들어갔네. 시선은 공 끝을 봐야지. 도지는 카운터에 기대서서 그 풍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오만했던 여군 대위가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려 웃으며 당구를 배우는 모습. 그것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풍경이었다. 그의 입가에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엘리너는 이제 당구장의 완벽한 일원이 되었다. 어르신들은 그녀를 우리 엘리라고 불렀고 단골 손님들도 그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도진과 그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함께 당구장 문을 닫고 밤늦게 커피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는 날들이 많아졌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는 그녀의 여린 내면을 보게 되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다.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가고 텅 빈 당구장에서 두 사람은 함께 정리를 하고 있었다. 당구대를 닦던 엘리너가 문득 물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은 왜 그날 그렇게 쉽게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도지는 걸레질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요. 아니요, 모르는 게 죄일 때도 있어요. 저처럼. 그렇다면 대위님은 이미 충분히 그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스스로의 교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는 것만큼 큰 형벌은 없으니까요. 그의 말에 엘리너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도진이 웃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평범하지 않아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배우고 싶어요. 용서하는 법,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법을요. 도지는 그 말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완전히 같은 곳을 향하게 되었다. 다시 1년이 흘렀다.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엘리너를 며느리처럼 아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당구장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후였다. 도진이 엘리너를 당구대 앞으로 불렀다. 엘리너.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른 순간이었다. 그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고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무례했던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겸손한 당신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전자의 당신 때문에 후자의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엘리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웃었다. 네.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당구장 어르신들과 도진의 옛 전우들, 그리고 엘리너의 동료들이 모여 그들을 축복했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치킨집 사장 김철민이 주례를 어르신들이 축가를 불렀다. 한미 친선 행사에서 만났던 윌리엄스 대령도 직접 참석해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다시 시간이 흘러 결혼 2년째 되던 어느 따스한 오후였다. 엘리너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온 채로 당구장에서 삼구를 치고 있었다.
어르신들이 옆에서 사모님 쉬셔야지. 그러다 애 떨어지겠네. 라며 걱정했지만 엘리너는 웃으며 휴대를 놓지 않았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요. 도진이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휴대를 빼앗으며 말했다. 정말 이제 그만 쉬셔야죠. 엘리너가 남편을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왜 이래? 나 지금 약속 지키는 중이거든. 도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약속이요? 엘리너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때 그랬잖아. 당신이 이기면 내가 임신해준다고. 당신이 이겼으니까 약속 지켜야지. 도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그는 아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때 그거 농담 아니었습니까? 엘리너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바보. 처음부터 진심이었어.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당구장 안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석 달 후 엘리너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어머니는 손주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1년 후 당구장 한쪽 벽에는 낡은 당구 휴대들 옆으로 새로운 액자가 하나 걸렸다. 도진이 아들을 안고 있고 엘리너가 그의 옆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 엘리너가 직접 만든 작은 나무 간판이 달려 있었다. 가족이 운영하는 당구장. 어느 날 저녁 새로 부임한 듯한 젊은 미군 손님이 엘리너에게 물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용감하게 한국 남자와 결혼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엘리너는 당구대를 닦으며 카운터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는 남편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가 용감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을 만났을 뿐이죠. 강한 사람이요? 네. 엘리너가 미소 지었다. 세상을 부수는 힘이 아니라 부서진 것을 용서하고 끌어안을 줄 아는 그런 진짜 강한 사람이요. 저녁 11시 당구장 문을 닫을 시간. 세 식구는 함께 정리를 했다. 아들은 아빠 등에 엎여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엘리너가 마지막 불을 끄며 속삭였다. 여보 사랑해요. 도진이 돌아보며 대답했다. 저도 사랑합니다. 세월 당구장의 불은 꺼졌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한 빛이 가득했다. 오만했던 여군 대위와 평범해 보였던 당구장 사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서로의 세월 속에 가장 아름다운 무늬로 새겨지며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